안녕하세요 여러분. 땅을 딛고 길을 나서다 지도와 지리 강의를 맡은 김종군입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이후에도 계속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본 계열 지도들의 표현상 특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한반도의 윤곽에서 원도 계열의 지도와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본 계열의 지도는 동국지도 원도를 그대로 그리고 지명과 같은 일부 변화된 사항들만 수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정본 계열의 지도에서는 원도의 형식에서 벗어나 국토의 윤곽이 상당 부분 수정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귀장각 소장의 팔도분도와 좌해분도, 호암미술관 소장의 해동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1767년 이전에 제작된 비교적 초기에 속하는 사본지도들입니다. 지도첩 구성에서도 원도 형식을 벗어났습니다. 즉, 정상기의 원도와는 달리 팔도분도와 좌해분도에서는 각각 팔도별로 지도를 한 장씩 그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들 사본들에서는 백리첩과 발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초기 수정본 계열의 지도와 원도 계열의 지도를 비교해보면 표현하고 있는 국토의 윤곽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수정본 계열에서는 압록강이 우리나라 쪽으로 휘어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외에 남해안의 고흥반도와 여수반도 등에서도 윤곽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상기의 원도 계열 사본들에서는 백야곶을 섬으로 표현하였으며 후대까지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베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수정본 계열의 지도는 이러한 오류를 시정했습니다. 또한 제주도 정의연 서쪽이 호수로 표현되었던 원도 계열의 잘못도 바로잡았습니다. 초기 수정본의 지리적 사상들은 이전의 원도 계열 사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해졌습니다. 산천, 고개와 같은 자연적 요소는 물론 창고, 산성, 사찰, 군현 내의 박리, 일부 면명, 나루, 무덤, 정자, 비석 등과 같이 다양한 인문적 요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초기 수정본 계열의 지도들은 후대에도 계속 전사되면서 뚜렷한 계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동국지도의 수정본 계열이지만 초기본과는 또 다른 계열의 지도가 있습니다. 이 계열의 지도도 초기 수정본처럼 정상기의 원도를 따르지 않고 구성 체제나 윤곽이 상당히 수정되었습니다. 군현 내 모든 면의 명칭과 군현 경계까지 표시되었고 정보도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이는 초기 수정본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성신여대 박물관 소장의 동국 팔로분도 지도와 서울대 귀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조선 팔도 지도 등입니다. 이 지도들도 정상기의 동국 지도를 그대로 그리지 않고 수정 변형시킨 것들입니다. 조선 후기 지도 발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합니다. 동국 팔로 분도 지도에서는 지도 표지에 갑진맹춘이라는 연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수록된 지명으로 보아 갑진맹춘은 1784년에 해당합니다. 또 지도 말미에 동국여지도 법내라고 기록되어 원래 이 지도 명칭이 동국여지도였음을 알 수 있죠. 법내에는 정학령 집안의 지도를 원본으로 삼고 별도의 논밭 넓이를 측정하는 양지척을 만들어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지도첩은 총도 1폭, 팔도 분도 8폭, 영해 해방도 1폭 등 도합 11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팔도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도의 제작자는
사이의 지를 저술한 정후조로 추정됩니다. 그 근거로 황윤석이 그가 중국, 서역, 청해, 몽고, 성경지도 등을 깊이 연구한다고 지적했음을 들 수 있죠. 아울러 황윤석은 정우조가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바탕으로 새롭게 제작한 해주신본을 제작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동국팔로분지도는 정우조의 해주신본으로 판단됩니다. 동국팔로분지도와 동일한 사본이 남아있는데 서울대 규장과 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조선 팔도 지도입니다. 두 지도를 비교해보면 지도의 내용이나 윤곽이 거의 일치합니다. 단지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는 표현상의 차이가 아니라 구성체제상의 차이입니다. 즉 동국팔로분 지도에서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각각 한 도면에 그렸지만 조선 팔도 지도에서는 평안도와 함경도의 도면 규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각각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 그렸던 것입니다. 이들 해주신본 계열의 지도는 방대한 지리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표현 체계나 방법도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이 점에서 정상기의 동국 지도를 한 단계 높인 지도로 평가됩니다. 해주신본 계열의 지도들이 정상기의 동국 지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열 사본 지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맥과 하천으로 대표되는 자연적인 요소의 표현이 정상기 원도 계열 사본들보다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산맥과 하천 중에서 심리가 넘는 것은 명칭이 없더라도 모두 그려넣었습니다. 둘째, 지도상에 표현된 인문 정보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주신본은 산의 영해, 봉수, 강의 나루, 창고 명칭, 면의 명칭, 역참 등을 아울렀고 특히 군현의 박리를 모두 표기했습니다. 셋째, 정상기의 원도 계열 사본들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각 군현 간의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또 두만강, 압록강 주변의 경계를 지키는 파수와 황해도 연안의 파수를 표시했으며 읍치까지의 거리를 기록했습니다. 넷째, 법례가 정교해졌습니다. 정상기의 원도 계열과는 달리 서울은 큰 노란색 원으로, 순영은 홍색 사각형, 병영, 수영, 통영 등은 청색 사각형, 기타 군현은 홍색 원, 역은 노란색의 작은 사각형, 지인은 청색의 마른 목골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취락의 계층이 고려되어 명확히 표현된 것입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이후 신경준의 지도 제작에도 활용되었습니다.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의 편찬을 담당했던 신경준은 1770년 동국여지도를 제작하라는 어명을 받았습니다. 신경준은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편찬과 더불어 국가사업으로 지도도 제작했지요. 그는 전도와 도별도, 군현지도를 한 세트로 제작했습니다. 신경준의 동국여지도 제작에는 정학령이 그린 지도가 원본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본을 가리킵니다. 동국여지도는 국토를 20리 방안을 사용하여 동서로 76개, 남북으로 131개의 선을 그어 만든 것입니다. 규장각에 소장된 조선지도, 팔도 군현지도 등 20리 방안의 군현지도가 이때 제작된 동국여지도 내 도별지도인 여릅도의 사본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지도들은 4.2cm의 방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도를 모두 합하면 가로 315cm, 세로 546cm로 정상기의 동국지도 대전도의 2배에 달하는 크기가 됩니다. 신경준 동국여지도의 팔도도 사본으로 추정되는 지도가 현재 경희대학교 해정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팔도 지도 가운데 경기도, 함경도, 강원도 지도가 남아 있습니다. 규장각 소장의 조선 지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조선 지도에서는 읍지를 단순화시켜 원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해정박물관 소장 도별도에서는 읍지를 객사, 아사 등의 관아 건물을 그려 표현한 점이 다른 정도입니다. 동국여지도 계열의 사본을 정상기 동국지도의 원본 계열과 비교하면 커다란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규격면에서 동국여지도 계열의 사본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담고 있는 지리정보 양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산계와 수계의 표현이 한층 더 자세하고 정교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안가의 섬들도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신경준의 동국여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본을 원본으로 활용하면서 거울의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된 기존의 회화식 군현지도와 읍지와 같은 지리지를 참고자료로 삼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경준의 동국여지도 계열 사본은 규장각에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병풍으로 제작된 조선 팔도 지도가 그것으로 각 지도를 이어붙이면 세로로 5m나 됩니다. 해정박물관 소장의 동국여지도 계열 사본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두 지도를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윤곽과 수계망은 일치하지만 산줄기의 표현이 상이하고 일부 지명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모사 관계에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표현 형식으로 보아 조선 팔도 지도가 후대 사본으로 판단됩니다. 동국여지도 계열의 사본은 다른 수정본 계열보다 지도 학사상 차지하는 의의가 더욱 큽니다. 무엇보다 정상기의 원도를 대폭 확대하여 대축척 지도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대축척 도별도는 이심리 방안에 기초한 군현지도 제작으로 이어졌고 19세기 대축척 지도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 시작된 대축척 조선지도의 제작은 19세기에 들어서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 대축척 지도는 이전 시기와 달리 접고 펼 수 있도록 만든 절첩식 형태로 휴대와 이용에 편리하게 고안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일본 오사카 부리도서관 소장의 조선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1800년에서 1822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남북 26층, 동서 22판으로 나누어 구획한 채색 필사본 전국지도입니다. 지도 한 면의 크기는 세로 21.7cm, 가로 15cm입니다. 26층 지도 전체를 합하면 세로 546cm, 가로 323cm로 대형 지도입니다. 조선도는 지도의 윤곽, 도로상의 심리점의 표시, 남북 100리, 동서 70리를 한 면으로 하는 방한지도 양식 구성 등 청구도 특징으로 지적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청구도 제작 시 활용된 기초 자료로 추정됩니다. 조선도는 18세기 후반 본격적으로 발전한 방한식 군현지도의 영향으로 등장했습니다. 조선도의 전체적인 국토 윤곽이나 세부 지형 표현은 조선지도나 해동여지도로 대표되는 방한식 대축척 군현지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조선도는 특히 해동여지도와 내용의 유사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해동여지도에 수록된 개별 군현지도를 합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순된 정보 등을 수정하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동여도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대축척 지도에 속합니다. 지도 내부에 적힌 명칭은 대동여지도라 되어 있습니다. 14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의 한 면에는 세로 10개, 가로 7개의 방한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방 안 한 개의 크기는 20리에 해당합니다. 이 지도는 방격식 9년 지도인 규장각 소장의 조선지도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해동여 지도에 가깝습니다. 아마도 이들 계통의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김정호의 청구도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지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국토 인식의 진전 과정과 조선 전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